자, 오늘 타이밍 좋게 단박에 상한가를 달성한 모비스입니다. 만약에 제 영상, 이전 영상들 보시고 미리 담아서 잘 들고 계셨던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 내용인 즉슨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국내 최초로 중저설량 방사선이라는 게 이 파킨슨병의 신경염증을 감소시킨다고, 그래서 새로운 파킨슨병의 치료법 개발 가능성에 대해 제시를 했다고 해요. 이게 엮여가지고 모비스의 상한가를 만들어낸 건데, 사실 실질적으로 엮여있는 건 아니지만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가능성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플러스, 오늘 뭐가 있었냐? 바로 모비스의 자사주 소각 소식도 있었어요. 이 상한가를 안 치면 좀 섭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도 전쟁 테마주들이 꺾이고 있고 수급이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모비스는 정리를 해보자면은 테마들이 진짜 많죠. 원래는 초전도체, 이것도 엮였다가 중입자 암치료, 이것도 있고 핵융합, 그리고 방사선 등등, 이 지금 신기술이 발효가 되면은 1순위로 묶여버리는 그런 종목이 됐어요. 근데 이런 게 좀 단발성이기는 해서 앞으로 팍 치고 올라갔다가 조정을 막 세게 받고 그런 뭐 어지러운 차트가 형성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특정 분야의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분야 자체가 이러한 것들, 초전도, 중입자 암치료, 핵융합, 방사선, 이런 것처럼 신기술일 때는 결국에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왜? 미래지향적이니까요. 미래 먹거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시세 분출을 일으킨 재료, 이거는 모비스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게 팩트예요. 근데 앞으로 비슷한 결의 소식이 나올 때마다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의 흐름, 그리고 내재 가치도 워낙에 튼튼하기 때문에 뭐 가격 방어도 잘 나와줄 거예요. 앞으로 시장 주목도 점점 늘어가면서 계속해서 선순환 사이클 만들어 주겠죠. 그리고 이전 영상에 말씀드렸었던 게, 이 전쟁 테마가 수급을 죄다 잡아먹으면서 이 하단 매물대에서 놀아줬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리고 이 4,700원 부근이 지지가 아주 강해가지고 어제 많이 눌리는 부분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그런 흔적이 보인다고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단발성 재료들, 특히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자체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소식이죠. 그거와 이런 단발성 재료를 만들어가지고 단숨에 끌어올린 그런 하나의 작전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내재 가치가 튼튼하기 때문에 세력들이 잘하는 그 매물 내던지고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차트는 형성되지 않을 것 같네요. 일단 여기서 내린다고 하더라도 5,500원 위, 상단 위에만 매물대 형성하게 된다면 아주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 파킨슨 암치료, 파킨슨 치료, 암치료, 초전도, 이런 것들은 좀 단발성이긴 한데, 이 핵융합 같은 경우에는 그 중요성이 되게 점점 커져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이걸로 진짜 세게 부각을 받을 텐데, 이전 제 영상들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미국, 중국이 기술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시장 추정 규모치도 한국 돈으로 5경이 넘고요. 그래서 24년도에 긴축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보조금, 미국이든 중국이든 보조금을 진짜 무지막지하게 뿌려가면서 이 섹터가 부각을 받을 텐데, 핵융합이 부각을 받을 텐데 당연히 그때 최대 수혜를 받는 거는 이 모비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테마성으로 올라갔다가 쭉 빠지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기존의 지지가 너무 튼튼하고 차트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이만한 종목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이러한 미래 가치를 따졌을 때 현 시가총액, 이번에 2천억으로 올라주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적습니다. 조 단위 정도는 가져야 돼요. 제 의견은 고정적입니다. 주가 지금에서부터 1000%더 올라간다는 거. 자, 이런 장기 보유 종목들, 물론 이 단발성 상한가로 인해 내일 차익 실현이 나올 확률은 진짜 높아졌기는 한데, 지금 미래 가치에 비해서는 진짜 잔파동인 격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내일 나오는 낙폭에 혹시라도 낙폭이 나온다라면 거기에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잘 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1차적으로 5,500원이 지켜지는지, 그리고 기어코 이 4,700원 이 유의미한 저항대 부근, 지지대 부근까지 내려주는지 그걸 확인해야 될 겁니다.
어찌됐거나 이렇게 장기 보유 종목을 들고 있으면서 변동성을 줄여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줄이느냐? 다른 데서 수익을 챙겨줘야 돼요. 어떤 종목들? 요즘에 시장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장초반은 시세 분출해주는 종목들이 진짜 많아졌습니다. 그런 것들 다 놓치지 말고 잡아주어야겠죠. 못해도 8%씩은 챙겨주니까요, 수익. 잠시 저는 그럼 미래가치 짱짱한 종목들에 대한 해칭 종목으로 단타 종목들 안내드리고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보통 아침에 거래량이 많이 쏠려서 그 시간대에 매매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장전에 이슈 있는 종목들, 당일 거래량 있는 종목들, 그것들 중에 올라갈 거 찾는데 혈안이실 분들이 아주 많을 텐데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죠. 혼자 이것저것 찾다 보면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놓치는 재료들도 있고 그리고 시장 보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은 시동 걸고 올라가는 종목 놓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일일이 이슈 테마 정리하고 종목 찾아 고생하실 필요 없이 제가 정리해 놓은 부각될 이슈들과 추천 종목들을 미리 장전에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 단체 문자로 다 쏴드리고 있어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걸을 거 거르고 코멘트까지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바쁜 아침에 제가 드리는 정보들로 시간 단축하시고 성투하자고요. 그리고 8월 9일날 제가 시초가로 추천드린 인벤티지랩 비록 약간의 갭상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천천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매수 물량 꾸준히 쌓여주고 결국 당일 상한가를 달성했고요. 또한 이 중해제약도 차익이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세력들의 물량은 지켜지고 한 번의 개미 털기 이후 다시 올려주어서 넉넉한 수익 구간을 내주었습니다. 이런 단기성 종목들 매일 아침 장 전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남겨주시면 됩니다. 금전 요구 당연히 하나도 없고요. 저 따라오시면서 천천히 계좌 증식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내가 당장 투자할 예수금이 없고 준비 단계라고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엑기스 정보들, 종목들로 감을 미리 찾아놓게 되면은 나중에 제대로 시작할 때 기복이 없는 순탄한 주식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돈 들어가는 거 하나 없고 다 여러분 잘 되라고 안내해드리는 거니까요.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고 수익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개별 재료도 개별 재료겠지만 대외적인 시장 흘러가는 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오늘 시장이 꽤나 나쁘지 않습니다. 기존에 아주 강했었던 이 전쟁 테마주들이 한풀 꺾이면서 좀 과하게 몰림감이 있었던 수급이 되돌림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전쟁이라는 악재 자체가 시장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테마주에서 더 많은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2400 지지라인 여기가 근접하면서 어저께 장 마감 때쯤에 밀어 올렸죠. 그러니까 이 피겨선 2400 피겨선으로 가격이 가까워질수록 매수 압력이 강해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상승 흐름을 그대로 이어서 오늘 지금 1.18% 상승하고 있네요. 코스피의 경우. 일단 이렇게 수급이 좀 빠져나오고 전쟁 테마가 시들해진 이유는 어제 휴전 소식이 있었죠. 이게 이스라엘, 이집트, 그리고 미국 이렇게 세 국가끼리 휴전을 한답시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교전국을 빼놓은 그냥 하마스를 빼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바로 전쟁 테마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이 하마스에서 그런 일 없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일정 부분 반발 매수가 들어왔어요. 바로 이 전쟁 테마 차익이 나온 부분이 한 3분의 2 정도를 반발 매수로 채웠어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휴전이 진짜냐 가짜냐를 떠나가지고 일단 한풀 꺾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테마들 위주로 수급이 잘 들어가고 있고요. 좀 시장이 정상화되려는 그런 흐름의 이 트리거였다라는 겁니다. 이 휴전이. 어제 휴전 소식이. 그래서 과하게 눌린 종목들 위주로 다시 힘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바로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고 하기엔 또 무리가 있는 상황인 게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상황이 되게 급변화를 하고 있고 또 하나 변수가 이란에서 자꾸 개입을 하려고 한다는 건데 이건 또 미국이 적극적으로 막고 있어요. 이번에 18일에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방문한다고 하고 국무부 장관도 같이 중동 문제를 논의하려고 이스라엘에 간다는 소식이에요. 전쟁통에. 그리고 미국도 이란에 적극적으로 막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쟁에서 수급 빠져나오는 것도 그렇고 지금 되게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이 중동 전쟁의 위험 회피 매물,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이유죠. 이 위험 자산 회피 심리, 좀 더 안전한 자산으로 돈을 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걸로 이어지나요? 바로 강달러로 이어지죠. 이러면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외인 자본 유출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좀 진정이 된다 이거예요. 당장 이 강달러는 잡지는 못해도 이 위험 회피 심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가 매수를 찾아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동 전쟁이 한치 앞도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또 이게 어떤 거를 유발을 하고 있냐면은 미 연준 의원들의 이 비둘기파적 발언을 점점 늘려나가고 있어요. 중동 전쟁 때문에. 이 당장 시장은 전쟁에는 살짝 익숙해진 감이 있죠. 벌써. 하지만 이 연준 의원들의 발언은 굉장히 절대적이거든요. 시장에. 실제로 어제 미증시도 이 부분, 이 비둘기파적 발언, 그리고 위험 회피 매물이 좀 진정된 거,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미증시가 국내 증시도 그러한 영향으로 상승한 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만 좀 더 지난다고 하더라면 증시가 다시 회복해주는 그림은 문제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국내 증시에 끼치는 요인 중에는 환율이 되게 관건인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진짜 전쟁 때문에 달러 강세가 필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이 이란이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있고 전쟁을 빠르게 진정시키려고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증시가 상방으로 돌아서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직 상당 부분 저점에 있죠? 저희 증시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이런 가격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애들이 이러한 과매도 구간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저가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 보유기간 한 3거래일, 5거래일, 많으면 10거래일 잡아서 수익을 내기가 아주 용이하겠죠. 결과적으로는 찔끔찔끔 올라가거나 아니면 탄력을 받아서 2600까지 낙폭 시작 지점까지는 증시가 올라갈 테니까요. 그 흐름을 잘 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종목들 잡아봐야 되겠죠? 잠시 그런 종목들에 대해 안내드리고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를 진행해서 무료 이벤트 히든 종목을 구독자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단기 주도 테마들 중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주 받아보시는데 단돈 1원도 들어가고 있지 않고요.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만 전달드리고 있으니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문자 주셔서 미리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 심리는 재료가 뭐 하나 떴다 하면은 동네 축구 마냥 우르르 몰려가는 시기죠. 돈의 이동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흐름 파악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야 자금 상황도 넉넉하고 여러 상품으로 해칭을 해놓으니까 물려도 상관이 없는데 개인들은 시드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고 몰빵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한 번 물리면 평균적으로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매우 뼈아픈 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섹터 중 확률 높은 종목들로 엄선해서 익절가, 손절가 철저히 지켜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우상향시켜야 되는 거죠. 빠르게 자금이 섹터별로 순환하는 지금 이 시기에는 세력들의 자금 추적이 원활하게 일어난다면 정기적이고 높은 빈도로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유의미한 지표들을 걸러진 종목들 중 재료상으로 추가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8월 23일 오전 구독자분들께 안내드린 엑스게이트는 양자 컴퓨터 테마의 재주목 이전에 빠르게 시초가로 진입해서 하루 홀딩 후 대략적으로 50%에서 60%가량의 자율 익절을 실시하였고 비중 또한 적지 않게 설정하였기에 높은 수익 실현이 아주 용이했습니다. 그보다 잠시 더 전인 8월 21일 또한 인산가의 단기 모멘텀을 주목해 40% 정도의 익절을 성사시켰고요. 해당 종목 또한 확신이 있었기에 비중을 높게 세팅하였습니다. 또한 시나리오 이탈 시에도 추가 대응점이나 손절점을 칼같이 관리가 들어가는 만큼 수익폭은 매우 크게, 손실은 매우 작게 가져가면서 전반적인 계좌의 우상향을 목표하고 있고 실제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괜히 혼자 머리 싸매면서 올라갈 종목 찾아내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 굴러다니는 선반영이 될 대로 돼버린 재료 가지고 뒤늦게 들어가서 고점에 물려서 강제로 가치 투자, 기도 매매 하지 마시고
제가 검증해 놓은 종목들로 흐름 찾으시면서 계좌의 회복 혹은 수익의 극대화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보내주시면 제가 엄선한 종목들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금전 요구 없고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신청 주세요. 자, 수익이 나는 매매 방식에 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분명히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데 수익이 거기서 거기다. 계좌에 발전이 없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 있으시죠? 내가 주식 좀 배워서 단타 승률이 8할 정도 되는데 대체 왜 내 계좌 자릿수는 늘어날 생각은 안 할까? 하고 의문점이 드실 텐데요. 실제로 감이 좋으신 초단타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10번 들어가시면 9번 정도 수익을 보고 계세요.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세요. 문제는 뭐냐? 보통 그런 식으로 단기간 내 승률이 높으신 분들은 한번 물리면 이전 수익금을 죄다 반납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수익은 짧게, 손실은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률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점점 사람이 자만심에 가득 차게 돼요. 사람 심리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가 10번 들어가서 9번 수익을 보는 사람인데 이까지 주식 투자? 쉽지. 내가 시간만 더 빡세게 투자하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어. 내 본업 때문에 지금 준비 단계인 거야 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승률이 높으니까 잃은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점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진짜 주식장에서 소위 말하는 퀀텀 점프를 맛보려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까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발하기 이전 주도 테마가 되기 이전에 저렴한 종목을 매수해야 하고 목표가까지 버텨야 하는 거예요. 지금의 로봇, 2차 전지 등의 주도주들은 연초 대비 대체 몇 퍼센트나 올라갔나요? 에코프로는 1500%까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000% 가까이. 하나의 큰 추세가 형성되었을 때 비중을 확실하게 실어주거나 심지어는 레버리지까지 활용해서 그걸 끝까지 먹는 방식을 실현시키는 방식만이 이 시장에서 유의미한 계좌 증식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와 제 구독자님들은 로봇과 2차 전지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올 초부터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던 AI 테마 중 셀바스 AI를 작년 말에 초저점에 진입해서 600%가량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자금을 전부 빨아들일 다음 주도 테마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중 특히 신재생 에너지 쪽이죠. 이미 이전에 시장에서 한번 각광받은 적이 있었던 테마이기도 하고 이미 글로벌 트렌드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쪽으로 방향타를 어느 정도 틀어놓은 것을 감안하였을 때 섹터 전반적인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에너지 기업 대부분은 해외 수주로 꾸준히 견조한 매출을 이어오고 있기도 하고 매출 기반이 국내보다는 해외이기 때문에 국제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현재 미국 측에서 이미 다 끝난 긴축 재료로 막바지 시장 압박을 가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서 아주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긴축이 완전히 완화되고 이제 다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자금이 풀리기 시작한다면 이전 바이든 대통령이 IRA 법안을 엄청난 자금으로 밀어붙였듯이 친환경 에너지에 관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이 매우 자명합니다. IRA 법안이 초기 2차전지 섹터에 강력한 모멘텀을 불어넣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초에 2차전지 그 이상의 상승폭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차트는 재생에너지 섹터 내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미 장기간 조정의 구간들은 다 지나쳤고 슬슬 저점에서 세력들이 시간을 두고 매집하는 것이 포착되는데요.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상승 랠리를 가져가기에 충분한 시작 조건을 갖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찝어줘도 팔아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표가까지 가는 과정에 시장 노이즈, 약간의 수익으로 인한 흔들림, 그 때문에 못 참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도중에 팔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 게 다 증권사 수수료, 증권사나 좋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등 좋을 일 없는 행동인 만큼 지금 그걸 방지하기 위해 제가 멘탈 케어까지 해드리니까요. 다음 예비 주도 섹터 받아보시고 그 뒤에 관리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문자로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